자, 반갑습니다. 물리를 함께 하게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쌤이 첫 시간에는 인강을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인강을 찍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진행은 EBS를 여러분이 본 뒤에 쌤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EBS와 연계해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가 진행이 될 거예요. 첫 시간은 그래도 쌤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는 게 여러분이 좀 흥미를 갖고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직접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 1에서 배웠던 기본기들을 살짝씩 짚고 가고자 이렇게 쌤이 첫 시간은 직접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첫 상황이라 굉장히 어색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을 거고 조금 실수도 있을 거고 한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울 과목이 지금 물리학 2죠. 물리학 2.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과목이에요. 여러분한테 처음 실시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위의 선배들은 물리2라는 걸 배웠어요. 물리2를 배웠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으로 물리학 2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과목.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쌤도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조금 더 준비를 하는데 신경을 썼다 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겁먹을 게 없는 게, 차례를 보면은 모든 책을 볼 때는 우선 차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큰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대략 어떻게 되겠다 알 수 있으니까 모든 책은 차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례를 보면은 우선 대단원 3가지로 나눠져 있죠. 역학적 상호작용, 그리고 전자기장, 그리고 파동과 물질의 성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그립습니다. 그래요, 대답했을 거예요. 물리학 1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물리학 1 다시 떠듬떠듬 기억을 되짚어 보면 맨 처음에 뭘 배웠죠? 힘 배웠죠. 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힘에 의한 운동을 배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힘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한정웅이가 정말 좋아했었죠.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우리 이미 배웠죠. 상대성 이론.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죠. 근데 이 물2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말만 들어보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뭔가 더 특수하니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쉬운 특수한 상황만 다뤄서 특수 상대성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이 물 1에 있었고 조금 더 어려운 일반 상대성이 물 2로 왔다. 굉장히 지금까지 유사하죠. 근데 그 뒤에를 보면 열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과 에너지. 물리학 1에서도 똑같았죠. 열 배웠고 에너지와 일을 배웠었죠. 물 1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유사해요. 그 뒤를 봅시다. 그 뒤를 보면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물리학 1에서도 전기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배웠습니다. 그 뒤에는 파동을 배웠죠. 파동. 여기도 똑같아요. 또 파동이 나옵니다. 파동. 뭐 파동의 요소 배웠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의 3요소 이런 거 배웠고 했죠. 파동이 똑같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죠? 이중성 배웠죠.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과 빛의 이중성을 배웠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또 나와요. 빛의 입자성 나오고 입자의 파동성 나오고. 근데 추가된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란 것도 추가되고 굉장히 물리학 1과 유사합니다. 책 보세요. 책도 여러분이 배웠던 물리학 1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숫자만, 이 그리스 숫자만 2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우리가 천천히 따라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한번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봅시다. 너무 어렵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기억 떠듬떠듬 되짚어 보는 겸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맨 처음 보면 대단원 이름 뭐죠? 역학적 상호작용이죠. 아, 여러분은 과학실 바뀐 거 봤었나? 과학실 칠판이 이렇게 스마트해졌습니다. 역학적 상호작용이다. 역학이란 이야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역학에서 역이 뭡니까? 한자 잘하는 친구들 많았죠. 이 역은 바로 힘력자죠. 힘력자. 힘. 자, 그리고 이 학자는 뭡니까? 배울학자죠. 배울학. 즉, 그러면 역학적은 뭘 뜻한다? 힘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힘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첫 시간 똑같습니다. 물리학 원과 똑같아요.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 그래서 중단원 보면은 힘과 평형이라는 게 나오죠. 물리학 원에서 다 배웠는데 딱 하나 추가된 거 바로 이 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선배들이 배웠던 물리원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물리학원을 배웠죠. 근데 선배들이 배웠던 물리원에는 평형 나오면서 뭐 돌림임이라는 개념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리학 2로 넘어왔다. 여러분은 물리학 2에서 이걸 배울 거다. 그래서 물체의 평형부터 한번 쭉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원래 같으면 여러분과 한번 크게 읽어볼 건데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이나? 보이겠네. 자, 학습 목표 읽어봅시다. 시작!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평면상에서 여러 가지 힘이 합성될 때 힘의 벡터를 이용하여 알짜임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말인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말들, 벡터, 이런 말들, 이런 거부터 천천히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짜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알짜임이 뭔지는 뒤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우선 알짜임을 또 두 글자로 하면 뭐였죠? 여러분의 대답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네요. 자, 이 알짜가 뭐죠? 뭔가 다 끌어모은다라는 뜻이죠. 합한다, 모두 더한다 해서 더할 합자를 쓰고 그 다음 힘을 한자로 하면 역이죠. 역. 그래서 알짜 힘을 합력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알짜임 합력을 구하는 거예요. 합력.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우리가 배워본다는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쪽을 봅시다. 교과서 11쪽. 교과서 11쪽의 맨 위에 들어가기부터 한번 봅시다. 들어가기부터. 자, 들어가기 보면은 줄타기 하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힘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힘, 물리학에서 가장 천재 누구라고 했죠? 뉴턴이었죠. 이 뉴턴이 찾아낸 힘 뭐죠? 그렇죠. 중력이 이 사람한테 작용을 하겠죠. 중력이.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어디? 아래라고 하면은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물리학 2를 배우고 있는데 중력의 방향은 아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죠?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중력이 작용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힘을 받으면 운동을 하거나
모양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모양이 변하는 거 다룬다 안 다룬다? 모양이 변하는 건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만 우리가 다루는데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운동을 합니까? 이 사람 아래로 계속 떨어집니까? 아래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중력과 반대로 힘이 하나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야 쌤이 돼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위로 힘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확대를 해봅시다. 이 사람을 보면은 지금 이 발바닥을 뭐가 위로 밀어주고 있죠? 줄이 밀어주고 있죠. 이 줄이 이 사람을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이 사람을 아래로 아래가 아니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가 쌤이 돼서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이 줄을 보면은 줄이 반듯합니까? 줄을 보면 줄이 반듯해요? 어떻죠? 여기가 살짝 내려갔죠? 또 살짝 내려가고 우리는 지금까지 힘을 배울 때 1차원적인 상황만 배웠어요.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그리고 위로 줄이 밀어주는 힘 이렇게 위아래 종소리 오랜만에 듣죠? 종을 치면은 쌤이 바로 수업을 끝내는데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상황도 위, 아래 혹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우리는 1차원만 다뤘었습니다. 우리가 또 힘을 배울 때 예시 든 게 뭐가 있었죠? 힘의 합력, 알짜힘 구할 때 예시 들었던 거. 자, 우리가 어떤 예시를 들었었냐면 수혁이 여자친구 이야기하면서 예시를 들었었죠. 수혁이 물리2 선택 안 했지? 수혁이 예시는 없던 걸로. 물리2 누가 선택했어요? 쌤이 물리학 2 선택한 학생들 봤는데 배신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 우리 2학기 반장 정현이로 예시를 둡시다. 정현이가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10N만큼 힘을 줬다. 10N만큼. 근데 이 정현이의 여자친구가 와서 반대로 5N만큼 밀었다. 이럴 때 힘의 합력 어떻게 구했죠?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5여서 결국엔 오른쪽으로 5N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구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1차원적인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 이렇게 1차원만 배웠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갑시다. 지금 힘의 단위가 뭐라고 했죠? 힘의 단위? 가끔 이걸 아직도 물리학 2를 배우는 고3인데 아직도 ON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자, 단위는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문자 그대로 N이라고 읽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정말 지금 속상한 상황입니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쌤의 키가 187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쌤이 되고 싶은 키를 소개할 때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자애들 딱 있는데 상현아 키가 몇이야? 그러면 나 187cm이야. 내 키는 187cm이야. 이럽니까? 여자애들이 안 놀아줍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m이라고 문자가 써 있지만 센티미터라고 읽어야죠. 단위는 이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다. 그 단위의 고유 명칭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힘의 단위였던 이 문자로 쓰면 N 뭐라고 읽어야 된다? 뉴턴이라고 읽어야 된다. 뉴턴. 단위는 꼭 이렇게 단위의 올바른 명칭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다시 아까 정연이로 돌아와서 우리가 힘의 합력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힘의 합력을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을 때는 1차원적인 것들을 배웠다. 근데 이제는 2차원적인 힘의 합성도 배워보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20분 정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 번씩 쫙 펴고 다시 열심히 수업 들읍시다.